요즘에 취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와, 우리 부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대충 예전 군 생활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꼬인 군번으로 말년에도 취사 지원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요리를 맛보고 취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요리가 소고기 묵국인가 했을 텐데, 나한테 요리 중인 국을 미리 맛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먼저 맛보고 진국이다 하고 만족하는 모습에 딱히 의심을 하지 않고서 맛을 봤는데, 와, 맛을 본 순간 깊은 물에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거대한 심해에 빠진 느낌. 그렇게 맛있었어? 아니, 싱겁다고. 와, 나 그렇게 싱거운 소고기 묵국은 처음이래. 심해에서 에리얼이랑 인사할 뻔했다니까. 대체 입맛이 어떻게 되면 이런 싱거운 맛에 혼자 만족을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대에는 강성재가 아니라 윤동현 병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뭐 성격도 윤동현 병장이라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성격은 진짜 정반대였어요. 이 녀석이 사회에서는 운동부를 나와서 그러는지 뭔가 이등병 때부터 군기를 잡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있었던 유명한 어록이 위계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이거였는데,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일병 1호봉이 상병 1호봉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때 정말 정신이 멍해지더라고. 이 말을 정통으로 들은 나와 내 동기는 이 녀석을 건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솔직히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어. 딱 봐도 정상이 아닌데 굳이? 지금 생각하면 이때 뭐라도 했어야 했나 싶긴 했던 게, 짬이 차면 찰수록 일을 잘하기보다는 부조리를 만들고 뺑기만 치더라고. 취사병으로 보직을 옮긴 것도 꿀 좀 빨겠다 이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취사병들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 아주머니들과 싸웠더라고. 아주머니가 싱거운 묵국에 간을 맞췄는데 그거 보고 정형돈 한 거죠. 진짜 타락한 윤동현 병장이었다니까. 정말 그때 난 말년이라 다행이었어. 안 그랬으면 윤병장의 대장소시 기관총을 봤을 거야. 저기 쓰러지는 병사 1이 내가 될 수 있었다고. 군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썰을 더 풀어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연예인을 본 적이 있나요? 전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첫 번째는 부대가 이사하기 전에 만났었는데, 이 이사 이야기는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이 정말 참 많았으니 말이죠. 아무튼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제가 상병쯤 우리 중대에 실세가 되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 부대에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유명한 래퍼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확히는 저희 사단의 본부대에 입대하신 분이고, 저는 그 사단의 정보통신대대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타부대 아저씨의 관계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본부대랑 저희 대대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그 때문에 취사장에서 본부대 아저씨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제가 취사 지원으로 있을 때였는데 좀 여유로웠던 때라서 심심하게 멍 때리고 있던 중, 저 멀리서 TV로만 보던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는 미친 상상이지만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미친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마치 땅에 흐르는 휘발유에 불이 붙을까 하고 라이터를 대보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이것도 실화입니다. 아무튼 저는 당장 저희 취사장의 노래를 컨트롤하는 휴대폰을 잡아서 그 래퍼분의 노래를 틀게 되었는데, 그때 노래가 메테오인가 했을 겁니다. 그 노래가 나오자 그 래퍼분의 표정이 참 쉽지는 않았는데, 저와 제 후임들은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 영상을 그 래퍼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NN분은 지금 워낙 뜨거운 감자라 나중에 풀도록 하죠. 날이 점점 더워지다 보니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바로 공포썰. 그러므로 이번 주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군대에 있던 시기, 저희 부대는 시전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사한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불침번을 서던 후임이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상무님,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졸았냐?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여자 목소리가 왜 들리나 하고서 화장실로 가보니까 진짜 들리더라고요. 목소리의 진원지는 화장실에 설치된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별거 아닌 일에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다음날 아침 행복원님이 화장실에서 라디오를 떼왔는데 그 라디오는 녹이 심하게 슬어서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그때 들었던 여자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창 신점에 빠져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거의 매일 신점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말로는 신점을 많이 보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처럼 참으로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늦은 시간 머리를 말리던 중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에 위를 올려다보니 웃고 있는 할아버지 귀신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집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나에게 하소연을 하길래 그 친구 집에 한번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갔다 온 후 그 뒤로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용한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거 네가 기가 존나 세서 도망간 거야. 예, 그렇다고 합디다. 내 기가 얼마나 생겨. 저는 주말에 늦잠을 즐겨 자는데 이러한 저의 단잠을 방해하는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집 밑에서 장사를 하시는 가게 주인분이셨어요. 전화를 한 이유는 차를 빼달라는 거였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제가 가게 앞에 차를 댄 것은 맞지만 가게 문 뒤로 차를 댄 거라서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 저 공간은 뭐냐고요? 주차장이에요. 와, 의리, 사건 및 논란, 주차 개같이함. 아니, 잠시만요.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층의 가게에서 주차장에 불법 건축을 하면서 주차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저렇게 길가에 두는 게 되어버렸는데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 말로는 건물주에게 말해도 관심이 없는 인간이라 소용이 없었나봐요. 아무튼 이러한 관계로 그렇게 주차를 한 것인데 제 차 때문에 탑차가 못 돌아간다고 발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잠깐 나가서 본 모습은 이러한 광경. 이걸 못 들어가서 빼달라는 게 말이 되냐? 저 공간으로 탑차가 2대나 들어갈 공간인데 뭘 빼달라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좋게 빼주려고 했어. 근데 어느 차 2대를 보고서 내 기억에서 가볍게 지나간 장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 이 가게는 탑차 외에도 차가 2대가 더 있는데 그게 검은 카니발과 회색 스타리아. 이 2대는 늘 가게에 있던 차인데 내가 밖에서 본 모습은 내가 빠지면 그 자리에 바로 대려는 스타리아와 탑차가 들어가고 그 옆에 주차하려는 카니발이 딱 있더라고. 이 모습을 보니까 열이 뻗쳐 좋게 빼주려고 했지만 빼주기 싫어서 결국은 안 빼줬습니다. 안돼, 싫어, 안 빼줘.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일이 많았거든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를 차량 이부제 때문에 주변 공기업에서 저희 집 근처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퇴근 후 집에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퇴근길 10분이지만 주차 시간이 15분이야. 이게 뭐냐고. 이야기 전 이번 이야기는 술을 먹고 푼 썰이라 딕션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거든. 그리고 2번 중 하나가 한 번은 내 본인의 실수고 한 번은 진짜 엇가였음.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계곡을 많이 갔어. 계곡이 넓고 상류, 중류, 하류 이 다 유명한 곳이었어. 여기서 놀면은 국밥이더라. 여기서 놀면은 막 얘들끼리 막 신나게 논다. 술 먹고 논다. 그런 데로 유명한 데였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가다 보니까 우리들 애기들 가면 어때? 신나지. 바닷가에 풀어놓은 그 물고기 그냥 신나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좋아한다지만은 계곡 같은 깊은 곳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 입고 막 수영을 막 하고 가다가 마침 우리 부모님이 계곡 중간쯤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누나들이 저기 엄마 아빠 있다 하니까 나도 이제 엄마 아빠다 하고 이제 가자 하고 갔단 말이야. 계곡 깊은 데 수영하면서. 근데 저기서 엄마 아빠가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거야. 와 이렇게 흔들고 있어. 나 맨 처음에 아버지가 우리 부르는구나 왔어. 열심히 막 수영하고 가. 막 버터플라이 치면서 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빠가 손을 흔들고 있는 이유가 잘 들어보니까 오지마! 오지마!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 들려. 알잖아. 물이 막 큰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끼리 노니까. 그때 오지마라는 소리 들었을 때가 이미 늦었어. 왜 늦었냐? 그 엄마 아빠가 있던 데가 하필이면은 중률 지점이었는데 그
중류에서 하루 넘어가는 그 급류 구간, 그 부분이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계곡이라는 게 아무리 급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급류 지점이 시작되기 전에는 물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딱 그 부분이길래 아 여기서 멈추면 되겠다 싶었고 나에게 딱 멈췄어. 딱 일어섰어. 일어나는 위치가 우리 누나가 있던 위치였던 거야. 이게 2차 성진이 시작된 여자와 2차 성진이 시작되지 않은 남자의 덩치 차이는 천지 차이야. 그냥 다윗과 골리앗야. 내가 다윗이야. 누나가 골리앗이고 상식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이 부딪혔는데 누가 날아가겠어. 다윗이 날아가지. 내가 다윗이야. 내가 날아간다고. 물론 내가 미는 입장이었는데 미는 게 튕기 나간 거야. 그대로 넘어졌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으면은 물이 좀 깊지 않았었고 내가 다리로 일어났을 거야.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급류 쪽으로 가버린 거지 몸이. 이게 물이 세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깔아앉더라고 바닥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막 눈을 감았는데 그 앞에서 막 할아버지가 오 손잡았구나 이러고 있어. 근데 문제는 나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본 적이 없어. 나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그냥 와 여기 자리에 남겨놨어. 진짜 여기 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러고 있다가 딱 눈을 떴어. 이제 할아버지가 이게 결국에는 자리를 못 구했는지 나 이렇게 보였더라고. 급류 지점에 있던 바위에 몸이 꼈던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얘기였어. 이 얘기가. 일단은 이제 군대 썰을 풀기 전에 내가 그 말했잖아. 나는 타로를 잘 믿지 않는다고. 타로를 잘 믿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이제 군대 입대하고 신병 위로휴가 때 이제 좀 유명하다고 소문난 그 타로집을 보러 갔어. 거기서 그분 말로는 군생활 아주 잘 갈 거다. 다치지 않고 사지 멀쩡히 전역을 할 것이다. 그때 그 점을 듣고 나는 이제 점을 믿지 않기로 했어. 이제 그거를 알려면은 이제 좀 내 군대 얘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통신 후반기 교육 때 거기 있는 교관님 계셨는데 제가 가는 부대가 이게 TICN이라는 이제 그 정보통신 부대화가 돼 있냐, 내 보직이 다 설치가 돼 있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미 전략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면 된다. 너가 할 거 없다 라고 들었었는데 보통은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일병 때 통수를 맞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때 후반기 때 통수를 맞았어요. 왜 통수를 맞았느냐, 내가 가니까 TICN 차량이 없어요. 거기부터가 문제였어. 한마디로 내가 가서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만들기보다는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뭐 만드는 거야 업체가 와서 만들어주지. 순간에 이제 나는 그때 그런 이제 절망적인 사건을 듣고 그 보직을 바로 투입됐냐? 아니야. 투입 바로 안 됐어. 왜냐면은 이게 내가 맡은 보직이 정확히는 NCS라는 차량이 있어야 돼. 결국에는 이 NCS라는 게 정보통신망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인데 그 차량이 안 온 거야. 아직 안 만들어졌대.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냐?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간부님이 하는 말이 너는 일단 부대에 남는 일을 하면 된다. 한마디로 너는 그냥 짬통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보직들이 서항병, 가용병 일을 맡고 관리병 일을 맡고 통신병 일을 맡았어. 내가 그냥 노예였지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이게 좀 뺑이를 치다가 드디어 NCS가 왔대. 나는 맨 처음에 NCS 차량이라고 하기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른 부대 가면은 무슨 이제 전술 차량이 있는데 그 전술 차량은 되게 멋져. 싸제 차량에다가 그 트럭을 이장치를 하고 그 트럭에 그 트레일러가 실려 있는데 그 트레일러가 거의 일체형처럼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깐진한 차량을 기대했는데 두도만이 오더라고. 두도만. 나는 그 최신 전략화의 상징 그 NCS가 왜 두도만에 실려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전기도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돈을 좀 투자했으면은 한 트럭에 발전기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관리도 편하고. 근데 발전기 트레일러하고 따로 달려있는 거야. 그거 있잖아. 한 번씩 이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트럭 뒤에 약간 좀 이제 캠핑카처럼 달려있잖아. 그렇게 달려있는 거야 두도만에.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업체 사람들이 왔으니까 교육을 받는데 경고를 해주더라고. 이 트레일러는 주기적으로 발전기를 켜줘야 한다. 왜냐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틀어주면은 이게 자동차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방진돼갖고 발전기 안 켜진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줘야는 아주 그냥 애물단지가 온 거야. 아유 그냥 다행인 점은 그 2.5톤 무거운 트레일러가 움직일 일이 잘 없어. 진짜 전시 상황이나 진짜 빡센 훈련 아닌 이상은 움직일 일이 잘 없어.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럴 일 없겠구나 싶었는데 내가 만화로 그렸던 만화 내용은 인생사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실제로 그때 말을 그 움직일 일이 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약 일주일 뒤에
옮기래. 그 당시에 그 일중대 간부님 왔고 차를 옮기래 했어 나보고. 근데 어이가 없는 점은 나는 그 운영병이 맞지만은 그 차량 관리병은 아니야. 차량 관리병은 운전병 애들이 하는데 그 운전병들은 기존 일중대라고 일중대 애들이 관리를 했어. 마음 같아서는 싫습니다 꺼지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난 그때 일병 짬쭈기 때문에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일병이 뭐야, 일만 한다 해서 일병이야. 그럼 그냥 간 거야. 뭐 어떻게 오라는데 가야지 어떻게. 문제는 뭐 도와주러 간다? 이건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걱정을 했던 거는 일중대가 당시에 워낙 패급들로 유명했어. 마침 내 차량 옮기는 데로 가보니까 유명한 패급 3명이 있더라고. 나왔다 패급 3인방. 야 됐다 좋됐다 하고 패급들 그래 일만 잘하면 되지 싶었는데 이 패급들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는 거야. 걔들은 이제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 싶었나봐. 물론 빨리 끝내고 빨리 쉬면 좋지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말했잖아, 이 차량에 달려있는 발전기 트레일러가 2.5톤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패급 3인방이랑 나랑 내 선임 총 5명이야 이 5명이서 옮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가장 안전하게 작업하려면은 가용 인원의 거의 2배는 있어야 돼. 그래야 좀 안전해. 근데 이 실수 이 패급들은 할 수 있대. 문제가 없대. 4명이 들고 뒤에서 1명이 밀면 된다. 근데 2.5톤을 어떻게 4명이 들어요 그거를. 당연히 앞부분만 살짝 든다고 하지만은 무거워 안돼. 절대 못 들어 그거 2.5톤. 근데 군대는 안 되는 게 없더라. 난 이때 알았어. 세상에 절대는 없구나. 그래가지고 훔쳐훔쳐 옮겨갖고 두 놈만에 돼 있는 이제 커넥터에 트레일러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고리에 걸었어. 근데 이 패급들이 뭔가를 빼먹었었나봐. 그 이제 트레일러를 끌고 가려면은 앞바퀴를 들어야 한단 말이지. 레버를 당겨서 들어야지 바퀴가 같이 들어지는데 레버가 빠짐과 동시에 그 커넥터 연결해놨던 그 고리도 빠졌어. 솔직히 말해서 레버가 안 빠졌으면은 앞바퀴가 버텨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리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레버가 빠졌잖아. 안전 그 레버도 빠지고 그 안전 커넥터 연결 고리도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 고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 고꾸라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넘어진다 하고 난 잡았어. 버텨하고 잡았는데 내 앞에 그 패급 2명이 손을 놓고 있는 거야. 그 넘어진 게 한 1초 걸렸는데 그 1초 동안 이 새끼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생각했던 욕이 한 100가지 돼. 이 개새끼들 하고 들었어.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안 깔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바닥에 누구 다리가 깔려 있는 거야. 누가 다리 깔렸어요 했는데 왼쪽으로 봐. 멀쩡해. 애초에 그 내 선임은 다친 위치라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아저씨들 애초에 다리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그럼 남은 건 뭐야? 근데 그때 알았어. 큰 고통은 한 발에 늦게 오더라고. 그때 내가 비명을 질러가지고 그때 그 비명이 끝까지 갔을 거야. 요즘 날이 덥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 살이 굉장히 쪘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식단을 하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 바로 삶은 달걀. 나는 삶은 달걀을 꽤나 싫어하는데 이 이유를 하려면 꽤나 과거로 가야 해.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운동 선출을 준비할 때였는데 어느 한 사건으로 선출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했냐고? 뭐 그냥 대회에서 개털린 것밖에 더 있나. 난 네오에서 그렇게 먼지가 많이 나온 거 처음 봤어 아주. 아무튼 이렇게 개털리고 그냥 학업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운동선수 출신인 연예인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 살이 찐 경우들이 많단 말이지. 내가 딱 그랬어.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을 줄이니까 살이 엄청 찌더라고. 부모님은 세로로 크기 바랬는데 애들은 바라는 대로 안 큰다고 난 당시에 가로로 컸어. 그냥 돼지 된 거지. 이게 어느 정도로 찌냐면 헐크가 근육으로 옷을 찢었다면 난 지방으로 옷을 찢었어.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자연스럽게 살을 빼기는 개뿔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살을 더 찌우게 됩니다. 그렇게 살을 20kg를 더 찌우게 된 의리는 대학교도 졸업했다 군인이나 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참 인생 돛대로 하는 건 옛날에도 다를 바 없었네요. 아무튼 살을 빼기로 결심한 의리는 두 가지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헬스와 식단. 헬스야 선출을 준비했으니 어려운 것은 없었으나 문제는 식단이었는데 한 번도 식단을 해본 적이 없었던 나라서 이것은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기로 했죠. 다만 좀 많이 무식한 방법을 썼다는 것인데 당시 아버지가 봤던 게 헬스인들이 나오는 프로에서 식단을 삶은 계란을 하루에 한 판씩 먹는 영상이었어요. 그렇게 적당히가 없던 의리 아버지는 진짜 하루에 계란 한 판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종류도 참 다양했어. 사과와 계란, 닭가슴살과 계란, 김치와 계란, 그냥 계란. 뭐 덕분에 살을 빼기는 했는데 부작용으로 삶은 계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는 걸 떠나서 남에게 줄 때 국물에 손가락 담가서 주면 어떻겠어요? 뭐 육수 추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간간히 봤단 말이죠.
손가락에 육수가 추가되는 그 장면을 말이죠. 뭐 이미 상한 걸 자주 먹는 입장에서는 딱히 큰 신경을 쓰지 않는데 한번 크게 극혐한 적이 있기는 하지. 때는 인턴으로 근무를 할 때 인턴 동기이자 동네 친구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알바도 병행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헬스를 같이 가자고 했던지라 기다릴 겸 거기에 가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당시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처음이라 아주 만족하면서 열심히 먹어치웠단 말이죠. 그때 먹었던 메뉴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 기억이 나느냐? 그럴리가. 애초에 막입 처먹인 사람인지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난 질보단 양인 사람이야. 탕수육도 부먹이냐 찐먹이냐 물어보면 당연한 걸 묻는군. 난 처먹이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왜 기억이 났느냐? 먹다가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요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토핑을 사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토핑의 보관 상태? 이건 아니었어. 애초에 거기서 알바를 한 건 난 아니었으니까. 거기에 상태는 판도라의 상자겠지. 아무튼 내가 들은 이야기는 토핑의 재료를 맨손을 푼다는 거야. 예? 아니 뭐 손맛 그런 건가? 근데 손맛도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손맛 이런 게 맛있지. 내가 왜 아저씨의 손맛을 봐야 하는데. 그 사장님이 흡연자이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그만 먹고 버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넌 이딴 걸 먹으라고 추천한 거냐? 인생을 살면서 좆될 줄은 알았지만 이게 지금 올 줄은 몰랐지. 자, 제가 왜 제 컴퓨터를 보면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귀살대의 표정을 짓는지 알려면 몇 달 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신입으로 일을 할 때로 넘어가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맡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중 제가 맡은 업무가 바로 코딩이었어요. 솔직히 그때 코딩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별다른 걱정은 없었는데 이유야 요즘에는 AI 시대, 코딩을 잘 몰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우리들의 든든한 GPT, 제미나이, 클로드 형님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뇨? 많이 곤란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좆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많이 고생하면 됩니다. 구글은 없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내부 유출을 엄격히 막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AI까지 사용을 막았어요. 솔직히 유출은 다른 쪽에서 일하는 거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말했다시피 구글링은 없는 것이 없었기에 베라가 모르는 게 없듯이 여러 정보들을 탐색하며 코딩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로부터 4개월 뒤 지금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코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코드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랬던 게 요리되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니 내 코드, 내 4개월치 코드가. 이게 초반에 제 모습이 나온 이유죠.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평소처럼 코딩을 하던 을이 코딩을 마무리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 클리어 기능을 사용하게 되지만 평소와 다른 창에 별 생각 없이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무슨 자신감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나 싶어요. 그 창은 작업 중인 코드를 완전 삭제를 하는 창이었고 결과 4개월의 작업물은 아주 깔끔히 사라집니다. 최근에 제가 부산을 갔다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가서 말복 기념 히치마부시도 먹고 회도 먹고 모래도 먹고 밀면도 먹고 아주 맛있는 힐링 여행을 야무지게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을 가는 건 성수기에 가게 될 예정인지라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숙소를 예약을 하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아주 순탄하게 흘러갔단 말이죠. 다만 걸리는 건 단 하나, 바로 날씨였습니다. 왜 날씨가 불안했냐면 여행 계획을 짜는 시점에는 날씨를 알 수가 없었는데 물론 요즘 기상청이 날씨를 틀리긴 하다만 당일에 주변 어르신에게 무릎 아프냐고 묻는 것 아닌 이상은 알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믿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름에 부산에 갈 일이 있으면 꼭 비가 왔단 말이죠. 이게 뭐 징크스인가 그런 건가. 이번 여행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진짜 즐거운 여행을 보내고 싶어 참 많은 걱정을 했었네요. 그래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는 개뿔. 기상예보에서는 여행을 가는 2박 3일 내내 비가 온다는 개같은 비밀을 날려주며 설명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예약은 했으니 어찌하나 비가 와도 가야죠. 그래서 그날 당일 우중충한 기분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게 웬걸 도착한 부산의 날씨가 아주 맑았습니다. 그 와중에 기상예보는 한결같더라고요. 아닌데 이럴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 기사님께 물어보니 올 여름 내내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 매우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상예보는 이틀째 똑같았지만요. 아닌데 비 올 건데.
2박 3일 중 이틀이 아주 맑았는데 해수욕장에서 태닝을 할 정도로 아주 맑았어요. 대체 어디서 비가 온다는 건지 이 때문에 처음으로 안심하고 방심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오늘인데 이 덕분에 여행의 마무리는 아주 눅눅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예보는 이제야 마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비 온다고 했지!